작가가 도대체 왜 이런 인물을, 작가가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을, 작가가 굳이 왜 이런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 뭐지? 자, 오늘 진짜 아침부터 차도 너무 막히고 죄송해요. 우리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왜 하필 이러한 장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접근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세 번째. 처음 기억나죠? 당연히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시점. 이건 시점은 누구와 관련된 거였더라?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쵸, 서술자. 서술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관련된 시점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세 번째 유형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인물들이 등장만 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 당연히 중심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건은 대부분 갈등을 동반한다. 갈등이 아닌 소설, 갈등이 없는 소설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다루게 되는 여러분 같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다루는 입시에서의 소설은 당연히 이런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없는 거는 그 소설은 너무 어려운 소설이야.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자, 서사의 구성 방식.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서술상 특징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걸 어떤 틀에 담아내는가에 관한 문제를 꼭 물어본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배경이나 소재가 왜 하필 이런 소재를 쓰고 왜 하필 이런 배경을 쓰느냐, 그리고 이 소재는 이 소설 스토리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 우리 지금 뭐한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한번 보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은 뭐 딱히 볼 게 없는 게 종합 문제. 외적 증거를 준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는 종합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지금 출제 요소별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걸 다 빼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거를 파악하는 것도 같이 하면서 볼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설 이번에는 자, 제목부터 봅니다. 제목이 뭐예요? 사냥이에요, 사냥.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 있어? 뭔가 사냥을 하는 내용이겠죠? 사냥하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문제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냥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 사냥이라는 것을 둘러싼 인물들끼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갈등 구조나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당연히 사건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 집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전개 순서라든가 중심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나 갈등을 둘러싼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을 묻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품 이거 들어가서 볼 거예요. 자, 제목은 사냥인 걸 확인했고요. 이번 사냥은 이런 신경을 좀 누겨보려는 한가 산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는 즐거웠다. 누가 나왔지? 인물 나왔죠. 인물 동그라미 쳐야 되고, 인물의 어디에 집중, 인물의 정보, 심리, 태도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는 지금 어때요? 즐겁대요. 왜 즐거워? 오래간만에 학생 때 친구인 윤을 만나는 것도 무슨 사이? 학생 때 친구 윤. 둘이 무슨 사이? 친구 사이. 되게 오래된 친구 사이야? 만나니까 되게 좋았어. 자, 편지 한 장으로 구정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주워내놓고 부르는 그의 우정이 감사했다. 정리해보자. 윤이 누구를 부른 거니? 오랜 친구인 한을 부른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오랜 간만에 촌길을 걸을 것, 험준한 산마루를 달려볼 것, 신에게서 받은 자세대로 힘차게 가지를 뻗은 정정한 나무들을 쳐다볼 수 있을 것, 나는 꿩을 끌고 닿는 노루와 멧돼지를 꼬꾸라뜨릴 것. 나는이 아니라 나는 꿩, 날아다니는 꿩. 그걸 잡고 멧돼지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 멧돼지를 잡는 건 무슨 행동을? 사냥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헌은이의 온천처럼 용서준자표를
쏘면 어떻게 될 거야? 눈 위에 온천처럼 지금 겨울인 것 같아요. 그죠? 온천처럼 용솟음쳐 흐를 피 통나무 화투불에 가죽채 구워서 뜯을 진드 뭐하나 먹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바베큐 먹을 거야. 그지? 됐나요? 생각만 해도 통쾌한 야성적인 정열이 끌어올랐다. 아무리 문화에 길들었어도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야성의 향수가 늘 대기하고 있는 듯하였다. 말이 다소 어렵지만 여러분 장면 단위로 이해해보자고 했죠? 장면 떠오르세요? 누가 누구를 불렀고 정리해보라 그래서 단계별로 장면별로 전개해버렸어? 윤이 어떻게 했지? 하늘 초대했지? 그치? 오래된 친구야? 하는 지금 즐거워? 뭐 할 생각에? 사냥할 생각에? 그러면서 지금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냥을 하는 마음을, 사냥을 하는 장면을 막 상상해보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자,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무리 문화에 길들었어도 뭐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 문화에 길들었다는 건 뭔가 도시생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촌길을 걸어볼 거야. 와, 이런 자연을 막 자연 그대로 더 다듬어지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을 막 달려보는 것에 대한 어떤 야성적 정열을 상상하면서 한이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장면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중간 줄거리는 너무 중요했어. 사흘째 되는 날 한은 늙은 포수가 커다란 맷도라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사흘째 되는 날이 하는 건 3일이에요. 3일. 사흘을 4일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 3일째 되는 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냥을 온 거 같아. 그치? 한은 늙은 포수가 커다란 맷도라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좀 작은 보였다. 그런데 누군가 맷도라지 일부를 떼어가고 일부는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띠리리. 드디어 뭐가 일어났지? 사건. 그치? 그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 이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사건이 뭐냐면 이미 맷도라지를 잡았는데 훼손했어. 누군가가 때렸어. 늙은 포수는 범인을 잡기 위해 몰입꾼으로 부렸던 산골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기게 하여 물에 기름기가 뜨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긴장감이 어마어마하네. 그죠? 늙은 포수가 범인을 잡아내겠다면서 돼지를 잡았으면 맷도라지를 손에 묻혔으면 기름기가 떠있을 거야. 나름 CSI네. 과학적이네. 하는 한편이긴 하나 늙은 포수가 오히려 얄미웠대. 자, 한편이라. 왜냐면 우리는 사냥 일행이니까. 사냥 일행이고 이 사냥을 이렇게 서울에서 간 사람, 도시에서 간 사람을 서울인지는 안 나왔지만 도시에서 간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다니긴 어려우니 누가 있겠니? 리드해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 가을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편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얄미웠다. 자, 이런 거 중요하지. 인물을 심는. 이 자리에서 한 손도 그 죄의 기름이 뜨는 손을 없길 바랐다. 그러나 배운 물그릇이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쓰는 혼자 쪼개는 손이 있었다. 자, 누굴 것 같아? 보면서 할게요. 저쪽에서 안 보여서. 곤색 양복 조끼의 손이었다. 이 사람 가로쳐보자. 깍지도 껴보고 무릎 밑에 깔아보고 허리춤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떨려서 곰방대를 내어서 담배를 담았다까지 다 가로다녀보자. 자, 누구죠? 범인이죠. 범인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야?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 곤색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 곤색 양복 조끼. 깍지도 껴보고 무릎 밑을 깔아도 보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인물의 불안정한 심리. 불안한 심리를 묘사하고 있죠. 심리가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어. 우리는 왜 그런지 알겠죠? 눈치 빠른 늙은 늙은 포수의 그 특징이야. 눈치도 빨라. 얼른 끼고 앉았던 하루를 내밀었다. 담뱃불을 붙이느라고 길게 뺀 고개가 어딘지 어색할 뿐만 아니라 갖다 대는 대통이 돌돌돌 떨리고 있었어. 늙은 포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자, 늙은 포수 동그라미 칠게요. 저 사람이 담배를 붙여? 뭘 붙여? 소리를 막 질렀어. 저 사람이 담배를 붙여? 뭘 붙여? 소리를 질렀어. 양복조끼는 사람의 이름 대신 양복조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 입에서 놓쳐버린 금방대를 화로에서 짓노라고 쩔쩔맸어. 늙은 포수는 온파한 눈으로 그를 삐줄 할퀴듯 쏘아봤다.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낼 수 있죠.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만 이걸 약간 이렇게 그윽히 바라보면 되는데 딱 찌르고 하는 거지.
그만 양복조끼 얼굴은 하루보다 더 얼굴 그렸다. 이런 잘 보세요. 지금 누구도 범인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 그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물의 행동 묘사라든가 인물의 지금 외형 묘사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범인일 거라고 점점 추측해 가고 있죠. 그럼 이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과는 달리 이렇게 우리 같은 독자들로 하여금 뭐야?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해주고 막 관심을 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늙은 포수는 문을 열어놓더니 안으로 소리쳤어. 주인장, 물 대내올 것도 없애라. 이게 뭐야? 범인을 알아냈기 때문에 물을 더 데워낼 것도 없다 이거야. 한 사람만 남고 죄 없는 분들은 하나씩 일어나 나가시오 이랬어. 그 한 사람 누굴까? 양복조끼겠죠. 끝내 못 일어서기는커녕 고개도 못 들고 남아있는 것이 양복조끼였다. 늙은 포수는 어느새 철사 그의 빗대기를 갈겼다. 오 얘들아, 늙은 포수의 성격이 장난 아니지, 그치? 결국 구장. 자, 구장이라는 표현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구장이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배경인데, 옛날에 그 일종의 그 동네의 어떤 이장 알아요, 이장 여러분? 그 동네를 리드하는 리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갈등 상황이라든가 또 극렬한 대립 상황에서의 어떤 중재자 역할로 많이 등장해요, 부장이. 나쁜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자기 동네에서 생긴 불상사를 사과하였고, 아, 지금 뭐야,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지금 사랑을 한 거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쪽에 처분을 기다리노라 했다. 좋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아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늙은 포수에게서 이내 계산이 나왔대. 오. 자, 피가 그 돼지원에서 5사발만 나왔겠소? 소불하. 소 적게 잡아도 소불하. 5사발 치고도 50원하고. 쓸 데가 어제 저 사람 제 입으로도 저기 뭐야 40원짜리 염려 없을 때라고 그랬어. 40원하고. 지금은 계산법이랑 너무 다르지? 화폐 가치가 40원. 뒷다리를 함부로 썰어놨으니 가죽이 못쓰게 됐잖소? 가죽값 10원만 하고 100원만 물어놓으쇼. 오늘 이 지경 됐으니 사냥할 맛이 있겠소? 오늘 하루도 우리 손해요. 라면서 자, 가로 열고 가로 닫아보세요. 자,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럼 얼마 받을래?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지원아, 얼마 받을 것 같아? 계산이 되겠어?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수라는 사람은 이 자체가 뭐니? 이 사람은 직업이 직업. 사냥 자체가 포수의 성격을 우리가 포수의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 이 사람은 사냥 자체가 생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멧돼지를 우리가 잡았는데 그 멧돼지 뒷다리 자르면 얼마, 쓰레기 빠지면 얼마, 피가 얼마가 나오면 얼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치? 원래 몰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척척척척척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냥이라는 게 뭐야? 직업이야. 이거 좀 좋게 말하면 직업이고 나쁘게 말하면 다 뭐야? 다 돈으로 여겨. 오히려 같은 편이지만 같은 일행이지만 난 늙은 포수가 늙은 포수가 얄미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시점 파악되세요? 여기까지 읽고 뭔 것 같아요? 지원아, 무슨 시점인 것 같아? 자, 일단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니 밖에 있니? 밖에 있죠? 그럼 몇 인칭이에요? 3. 잘했어. 그 다음에 인물의 내면까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전기. 잘하네. 야, 잘한다. 멋있다. 참 손해가 많으시군요. 허나 이 사람이야 단돈 10원을 해낼 주제가 어디 되나요? 몇 줄 적어볼게요.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야, 근데 사실 있는 사람이 남의 사냥감에 손을 대겠니, 사실?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런 거지? 그럼 작가는 왜 이러한 늙은 포수 같은 인물을, 그리고 한 같은 인물을, 그리고 이렇게 양복 조끼 같은 사람을 설정했을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사촌 한 분 계시니 네 넘어가서 의논하고 과히 어긋지 않도록 마련해봅니다. 아무튼 주제소에만 주제소가 어디야?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거잖아요. 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일제강점기라는 게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시대, 옛날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 소설이 쉬운 소설은 아니어가지고 자, 늙은 포수는 주제소 말이 저쪽에서 나온 김이라 오후 3시까지 기다려서 소식이 없을 때는 주제소에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저 따위 덜 든 자석은 몇 해 가막소는 감옥소예요. 지금 다 지금 방언을 쓰고 있네요. 그죠? 밥을 먹여야 사람 구실을 할 거예요 하고 울렁였다. 아무튼 도야지를 떠나 도야지를 각을 떠서 석점이나 지워가지고 거리로 내려왔다. 도야지 돼지 식전에 십리길을 걸은 속이라 모두 시장했으나 자 시장했어 배고팠어 그렇지만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가 없었다. 밑줄 쳐볼게요. 어떤 거야 지금 영혼이 털털 털린 거지. 탈탈 막 도둑이네 뭐니 제가 범인이 저 사람이 범인이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야 힐링하러 왔잖아. 그지? 힐링하러 왔다가 막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왔다가 험한 꼴을 지금 당하는 거지. 뒷일을 늙은 포수에게 맡기고 한과 유는 젊은 포수를 데리고 꽝사냥을 나갔다가 어스름에서야 돌아보니 일은 더욱 상서롭지 못하게 번져있었다. 밑줄 상서롭지 못하게 번져있었다. 갈등이 그러니까 해소된 거니 악화되고 있는 거니 악화되고 있는 거지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양복조끼의 사촌형이 돈 30원을 주면서 이 돈만으로는 포수가 들을 리가 없으니 또 주제소에서 소문들어도 벌써 모르고 있을 리 없을 것이니 주제소로 가서 때리는 대로 맞고 그저 죽을 때라 잘못했노라고 하고 이 돈 30원밖에 해놓을 수가 없으니 이 돈으로 무사하게 처분해달라고 빌라고 일러보냈는데 자 묶어볼게요. 자 양복조끼 사촌형이 돈 30원을 주면 그 다음부터 묶어볼게요. 이 돈만으로는 포수가 들을 리 없으니 이거 누가 하는 말이니? 쭉 그치 사촌형이 하는 말을 간접 인용이라고 써놓자. 간접 인용. 따옴표를 큰 따옴표 쓰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누가 한 말이긴 누가 한 말이에요? 사촌형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돈만으로 포수가 들을 리가 없으니 또 주제서에서도 벌써 모르고 있을 리 없을 것이니 때리는 대로 막 이거 퇴를 빌라고 여기까지. 알겠죠? 이 돈만으로는 일러보냈는데 문제가 뭐냐? 일러보냈는데 돈 30원을 넣은 양복조끼는 주제소로도 포수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밤이 익숙해서는 그가 월정역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차표 사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까지 퍼지었다. 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 그럼 왜 도망가게 했냐는 거야. 왜 도망가게 설정했냐는 거야. 그치? 그런 생각 해봐야 되죠? 이 양복조끼라는 인물을 결국은 어디에 쫓기고 있었냐면 암담한 현실. 맞죠? 어려운 현실. 공핍한 현실에 쫓겨 있었고 플러스인 거야. 계산적 현실. 내공한 현실에서 쫓겨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 이거 늙은 분과 막 올가매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은 막 한쪽으로 막 몰아치고 있는 거야. 몰아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뭐지? 무모하게 도피를 선택했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죠? 사냥은 이렇게 마치고 말았다. 자, 우리 그럼 아까 처음 출발했던 것부터 생각해보자. 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었지?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었지? 답답한 도시생활, 그치? 매일 꽉 막혀있던 도시생활에서 모처럼 손길을 걸어보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을 막 달리면서 야생의 막 사냥을 즐기면서 뭔가 탈출하고 싶어서 지금 온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 차가 창동을 지나 자리가 수선해지는 바람에 하는 깜빡 잠이 들었다 깨었다. 집에 있는 서울이 가까운데 서울 맞죠? 자 그럼 서울 동그라미 칠게요.
서울은 어떤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여러분 주위에 인물을 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있죠. 하는 조금 더 반갑지가 않다. 그는 생각했다. 단돈 30원으로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조끼에게 세상은 얼마나 넓으랴. 되게 의외의 결론을 내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게요. 그럼 쭉 분위기가 가난한 삶에 대한 연민인가? 그 당시에 어떤 삶에 대한 문제점인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이 주제가 드러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사실 지금 이 조끼 양복조끼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지금? 플러스로 보이는 거야. 난 어떻게 살고 싶어? 자, 한은 아까부터 어디서? 서울로부터? 그러나 반갑지가 않아. 맞니? 그러면 이 한이라는 인물에게 서울은 어떤 공간이야? 부정적 공간이야. 그죠? 반갑지가 않으니까. 이해됐어요? 반갑지가 않잖아요. 반갑지 않다는 건 부정적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적 공간이라는 건 왜 그런 부정적 공간인 거냐 그렇게 얘기를 물어본다면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뭐 하고 싶어? 탁 트인 자연에서 자유를 느끼고 싶지. 그러니까 이 서술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야? 써주세요. 속박의 공간이야. 구속의 공간이야. 너희들이 20대 이야기에 의해서는 너희들의 삶도 약간 너희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니? 속박? 그치? 어떤 속박으로 느껴지니?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그치? 고단한 삶이 현실이지, 질곡이 현실이지. 이런 거야. 근데 벗어나서 사냥을 떠났단 말이야. 그래서 촌길도 걸어보고 어떤 자연 속에서 뭐 하고 싶었어? 이쪽으로 탈출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치? 힐링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잘 안 됐지? 잘 안 돼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서울로 오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 들어가고 싶지 않다. 니네 있잖아. 니네 엄마 아빠랑 그래갖고 니네도 탈출 자유롭게 떠나잖아. 어디로 막 여름 것 같은 데 가잖아.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학원을 가야 돼. 방학 끝났다. 다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니.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양복조끼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 과감하게 사슬을 끊고 날아가 버렸지. 그지? 그런 것이 이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선택적 위압에서 지배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지배되지 않는 이게 되게 약간 여기서 뭘 느끼는 거야? 야성을 느끼는 거야. 지배되지 않는 구속되지 않는. 알겠어요? 되게 묘하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그렇게 흘러가요.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소설이에요. 되게 독특하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볼게요.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밑에 이 소설은 속박과 타성이 갇힌 도시 생활에서 뭐 하고 싶어? 탈출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되게 독특한 소설이에요.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섬세한 묘사로 보여줬고 제시된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방향적으로 전개됐고 속도현 선수가 적절한 생략으로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됐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촌길 그리고 땡땡은 야성적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어디에요? 처음에 나왔잖아. 어디를 걸어보고 싶댔어? 촌길도 걸어보고 험준한 산마루였죠? 험준한 산마루. 뭐야? 가공되지 않는? 도시처럼 막 이렇게 가공되지 않고 틀에 박혀 있지 않은 그런 거친 그런 자연의 공간, 야성의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 이 글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다시 일상적인 공간으로 회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에서 사냥하러 떠나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구조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싫다고 했어. 맞는 말이에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사냥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해관을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선양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는 어떠한 이도 선양에게 생긴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뭐예요? 내용 파악이잖아요. 아까 그랬지. 손 기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랬지, 누구든. 맞는 말이고, 늙은 푸수는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양복조끼에게 훼손당해서 손해를 입게 된다. 어때요? 맞긴 맞죠? 맞긴 맞아요. 맞는 말이야. 훼손 당했으니까 요청을 하겠지. 돈 내놓으라고. 유는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윤 얘기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한에게 있어서 사냥은 늙은 푸수와 달리 늙은 푸수에게는 뭐야? 생업이. 그리고 돈이야, 돈. 그놈의 돈.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충분히 보상을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반면에 얘는 일상으로 범용하는 경험. 이것에 대한 갈망이었어. 이 망쳐진 게 너무 속상한 거야. 구장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 늙은 푸수와 양복조끼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소설이었는데 잘 맞히셨어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소설은 뭐냐면 봄봄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 봄봄이라는 소설을 선생님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간 또 보시게 될 작품이고 실제 여러분이 본 적 있는 작품일 수도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오, 대단한데? 자, 얘는 주제가 뭐예요? 혹시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가은아, 주제가 뭐야? 사실 상황에 따른 반응이니까 이 주제는 뭐 이렇게 심오하고 그렇지 않아요, 전. 갈등 구조 파악하셨어요? 누구와 누구의 갈등 구조였어요? 가장 두드러진 거. 그렇지. 맞아요. 장이라고 상일. 그러면은 장이는 어떤 거고? 둘 다 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성내. 성내가 뭐예요? 성인. 시켜달라? 기다려라. 시켜달라? 기다려라. 시켜달라? 기다려라. 이러고 있어요. 그죠? 성내를 가지고 둘러싼 장인과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우리가 이 소설이 매력적인 이유는요. 사실 이게 일제강점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김유정 소설가가 비판받는 지점이 뭐냐면 사실 일제강점기의 느낌이 거의 없죠. 심지어 재밌지. 그래서 김유정 소설가를 비판할 때 너무 참여적인 성격이 적지 않냐. 그 시대의 어떤 문학가로서, 문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안 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사실 문학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문학이 가져야 되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지만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얘 자체는 뭐 일제강점기의 어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내용은 거의 없고 그냥 뭐냐면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 안에 무슨 약간 그 당시 농촌 현실에 대한 어떤 세태라든가 이런 걸 반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중점이 아니고 그냥 재밌지 않아? 재밌잖아. 핵심이 뭐지? 해석이야. 해석적 갈등. 끝이에요. 이런 자연과 사람이 성내 문제를 가지고 해학적 갈등을 빚는 그런 작품, 그런 재미를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작가가 설정을 하기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장애는 어떤 인물이에요? 욕심 많고 교활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실제 말로 얍실하지, 얍실. 야비해, 되게 야비하지. 얘는 어떻지? 이게 핵심이야. 얘가 야비하면 스토리가 다르게 가지. 잔혹극이 될 수도 있지, 잔혹극. 그치? 고도의 심리전. 그렇지 않아요? CSI 이런 거 능가하지 않겠어? 그치? 근데 이게 어떤 애야? 우둔하고, 우직하고, 약간 멍청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미안하지만 멍청해, 그치? 순진해. 딱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웃기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사람도 원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진짜 못된 놈이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왜 구조 문제로 나오냐면 서상 구성 방식이 나오냐면 이게 시험 문제로 꼭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놨어요? 들쭉날쭉 막 이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전문이 실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은 전문을 배우시게 되기 때문에 학교 가면 전문에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거든요. 선생님도 많이 냈었고 거기서 얻어 걸려야 애도 있고 그래서 얘는 스토리를 나중에 배우실 때 스토리를 정확하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 방식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드린 이 프린트 안에도 다 구성 방식 설명되어 있거든요. 구성 방식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들은 핵심 기본은 뭐다? 시간 흐름이에요. 시간 흐름. 시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장소 이동 파악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면 단위고.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고, 작품은 그 다음에 장면 단위로 이해를 하는 건데, 장면이라는 건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장면이라는 건 장소 이동이라든가 중략 부분, 이런 부분을 기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소설이든 지금 얘는 구성 방식에 대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항상 인물 정보, 왜 이런 인물을, 왜 이런 사건을, 왜 이런 배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계속 거꾸로 물어보시면서 하시면 주제가 나와요. 알겠죠? 해보자. 문제가 뭐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결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고 어떻게 구성적 특징하고, 서술형 특징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여기 해결 전략 있죠? 그 다음에 인물 관계 파악을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기본이죠. 우리 장인님은, 그리고 얘는 생각보다 되게 쉬운 소설이 아닌 게 뭐냐면, 말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대. 또 사이에게 이 자식 저 자식, 벌써 웃기죠? 여러분, 외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빠한테 이 자식 저 자식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니네 아버지가 못됐다 그래요? 여보, 장인어른은 너무 손버릇이 못됐어 이러잖아. 오죽해야 우리 동네에서 누구를 물러나고 그에게 욕을 안 먹은 사람은 명이 자르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라세놓고는 뭐라고 앞에서 대놓고 못하고, 그가 이제 돌아가면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죠. 요피리 그런다는 거야. 요피리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는 읍의 백참봉대 마름떡을 한번 칩니다. 마름이라는 건 뭐지? 이거 알아내야 돼. 이 정도는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주인한테 소장을 붙인다고 그러지? 그래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소장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고관대작들이 내지는 무슨 엄청난 지주들이 하나하나 만나면서 막 농사 잘 짓고 있냐? 막 이러겠어? 누가 있어 가운데? 꼬봉 있겠지. 꼬봉. 비서.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야? 마름이야.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그 땅 주인은 지주가 따로 있지만, 사실 이 마름이 갖고 있는 권력은 대단하죠. 중간 대사가. 그지? 이 사람한테 전달받는 거야, 지주는. 그럼 저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래?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마름. 더 이렇대요. 자, 가로 열어볼게요. 번이 마름이란, 일반적으로 마름이라는 거는 욕을 잘하고 사람을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가로 닫아볼게요. 호박개라는 건 뼈대가 굵고 턱이 북실북실한 약간 혼돈스럽게 생긴 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럼 마름이라는 사람이 착하면 되겠어요? 솔직히? 착하면 어렵죠, 사실. 착하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막 쪼아가지고 나쁜 짓을수록 특히 더 하겠지. 막 사람들을 갈궈가지고 엄청 많은 것들을 추수하게 만들어야, 그리고 뭐 안 내고 있는 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뜯어먹게 하려면은 홍상국고 못된 사람이어야 돼요. 원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 장인님은 외양이 똑됐대.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가로 열어볼게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자기니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에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자, 자기니라는 건 소자기를 말하는 거고, 닭말이를 보내라는 건 뭐니? 뇌물이죠, 뇌물. 뇌물을 수수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에벌론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긴맥이에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품을 주지 않았다. 품이라는 건 노동력이야. 와서 안 넣어줬다는 얘기야. 우리 돈도 있을 거 아니니? 예. 그럼 와가지고 아유 저기 마름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 없이 땅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지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들어볼게요.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가에 있는 커다란 눈가를 갖고 있는 황소한 놈이 절로 엉금 기어들고, 동네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신굽신하는 게 아닌가? 자, 얘들아,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인물에 대한 정보죠. 장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뭘 잘해? 1번. 약이 오르면 때려. 그치? 폭력적이야. 1번이야. 두 번째. 욕을 잘해. 아니? 심지어 마름으로써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혀. 그치?
얘들아 있잖아. 그러면 있잖니? 작가가 왜 이랬을까? 일단 이 사람이 악의 축이겠지? 그건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그 당시에 뭐야? 농촌의 현실이죠. 농촌의 현실이 이랬다는 거. 이 사람 한 명이 그랬겠니? 다른 마름들은 다 착한데?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만연했던 어떤 마름의 횡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서술상 특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쪽에 보면 이놈의 장인님 동그랗게 쳐주세요. 이건 만약 여러분이 내신을 보시게 된다면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이놈의 장인님. 이놈은 뭐야? 비속어지. 님은 뭐야? 존칭어지. 장난해? 바보 아니야? 비속어와 존칭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놈의 장인님. 이놈의 장인님. 비속어 플러스 존칭어. 밸런스 깨졌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해양을 이루어. 왜냐면은 얘가 진짜 모질한 애잖아. 모질한 애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그러나, 자,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떻지만, 꼼짝 못하지만 사람들이 마름이라고 하는 우리 장인님이 함께 꼼짝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성격도 급하네. 그지? 세 번째 성격이에요. 세 번째 성격 성급해.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자, 이거 봐봐요. 인물의 행동 쓴 침을 어떻게 했지? 아이고 어떡하지? 이제 뒷수습은 뭐 걱정은 되는 거야. 그지? 그 속을 퍽 자란다. 조금 있으면 가을도 꺾어야 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자, 장면 이맘때도 내놓쳐야 돼요. 이런 거를 표지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디로 가요? 장면 이맘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설은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된 소설이 아닌 거예요. 역순행적 구성인 거죠.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병평범한 인물들은 아니야. 그치? 사날씩이나 건건 끙끙 앓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장인이 그랬다는 거야. 자, 지금 뭐야? 작년 이맘때 일어난 일을 회상의 장면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있잖아요. 장인이 이렇게 말해요.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자, 네 번째 성격이 나와요.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작가가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냐, 말을 통해서냐, 설명을 통해서냐, 어떤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파악해가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야, 그래야 올가래 뼈 잘 되면 너 장가 들잖니. 이러면서 뭐야? 사람을 때려놓고 바로 또 막 얼러. 막 회유에 꼬셔. 의문스럽다 그래, 우리 인물을. 약간 뭐라고 표현하지? 의문스럽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데 느물느물하면서 왜 속을 모르겠구만. 좀 그래. 그런 사람이야. 그의 귀가 번쩍 뜨어서 밑줄 쳐볼게요. 그날로 일어나서 남의 이태풍을 들을 오늘 혼자 남은 이틀 걸릴 일을 혼자 다 해냈대. 자, 그럼 보세요. 요 부분 왜 웃음이 유발됐냐. 자, 생각해봐. 지금 장인에다가 어떻게 했어? 돌을 던져가지고 발목을 삐게 해놨어. 괜찮아? 완전 이거 고속감이야. 아니야? 그치? 내가 여기 삐져 있었어. 근데 장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야, 너 장가 들잖니. 이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일을 해. 그럼 얘는 어떤 애야, 성격이? 응? 너무 순진한 애지. 거의 멍청하겠다는 거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순수한 거야. 장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되게 이런 말 하기 입에 담기 참 그런데 진짜 당할 만하니까 못된 사람한테 표정이 되게 너무 좋은 인물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귀엽지. 그리고 장가를 엄청 가고 싶은가 봐.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뭘 옳은 것이 아니냐? 벼썸을 척척 들여싸도 다른 소리 넣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초골대리 무슨 혼인한다고 그러니? 이래. 자, 그럼 뭐야? 분명히 시켜준다고 해놓고 이유가, 그러니까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야, 이번에 보내줄게 해놓고 키가 자라야지 크지.
보내지? 너 그 장가를 보내지? 막 이래. 시집을 보내주죠. 조그매, 되게 조그마대. 하고서 남 난장만 붉게 해주곤 고만이다. 지금 여기서 물론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모님이 막 젖작대, 장모님. 그러면 장모님은 참새만하게 어떻게 애를 낳죠? 막 이래. 장모님이 참새만 덧자가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막 이러면서 싸워요. 자, 중략이에요. 그 전날 이거 표지. 지금 언제 뭐야? 다시. 그러면 봐봐. 지금 현재에서 출발해가지고 작년 이맘때였다가 그 전날에 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전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순서대로 묻는 문제를 내고 싶겠죠.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왜 내가 세곡에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자, 가로쳐 볼게요. 이제부터. 밭 가생이로 돌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벌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까지 따스하고 ቁ끈ቁ끈 나옵니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그랬지. 이랬다. 가로쳐 볼게요. 여러분도 봄이 되면 이런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청춘 남녀는 봄이 되면 막 벚꽃이 피고 그러면 사람이 막 봄바람 불어오고 약간 봄을 탄다 그러죠.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나는 원래 뭐 하고 싶어? 지금 장가가고 싶어 미치겠어, 그지?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또 봄이 왔어. 제목이 봄이잖아요. 또 봄이 온 거야. 어러이 말이 맘맘마 이러면서 소를 부르는 거야.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리야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소를 부르고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데 원래는 그래. 얘는 원래 되게 단순하고 밝은 애니까, 그치? 아무 생각 없이 곧 언젠간 성례를 시켜주겠지 이러면서 막 일을 하고 있던 애란 말이야. 그런데 웬일인지 밭을 갈아도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짜증이 나. 밑줄 칠게요. 대고는 자꾸란 뜻이에요. 자꾸 짜증만 난다. 인물의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공연이 괜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면서 소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냐 이 망할 자식의 소 대리를 꺾어줄라. 뭐라고 돼 있어? 장인님의 소니까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심리적으로 짜증이 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구나? 장인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디다가 화풀이를 해? 장인의 소한테 화풀이를 해.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냐 때문이 아니라 자 이거야. 점심을 이고 온 정승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대. 왜 그렇죠? 원래 키 큰 여자가 이상형이야? 뭐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생각해? 진짜 키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멍청해. 자, 선생님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작가가 왜 이렇게 멍청한 애를 주인공으로 생각했을까? 설정했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읽다 보면 전문을 보시면 느낄 건데 나중에는 이 나라는 애가 너무 답답해요. 왜냐면 나도 알고 점순이도 알고 모든 독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을 혼자 몰라. 그럼 왜 그러겠을까? 이렇게 약간 어리숙하고 일부러 좀 덜 떨어지고 혹은 나이가 어린 그런 그 서술자를 일부러 주인공으로 설정하거나 관찰자로 설정해서 작가는 더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야? 해학적 갈등이. 순수한 해학적 갈등.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사회가 더 교화돼. 더 장난 아니야. 더 막 겉모술수에 더 능해 막.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알죠? 거기 오키 있잖아, 오키. 오키,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이로 설정을 해야 위험하지가 않은 거야. 만약에 너희들 나이도 좀 어리잖아. 한 19세, 18세 정도 된 오키라고 생각해봐. 엄마하고 그 아저씨의 관계를 모를까? 그거 다 느껴지겠지. 그러면 소설에 엄마가 왜 빨개지지가 아니라 뭐야? 더럽다. 그치? 하필. 막 이러면서, 그치? 다 싫다. 저 눈빛. 내가 모를 줄 아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이런 인물을 설정했다는 것도 재미있고 완전 포인트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와. 헌데, 자, 중량이 돼 있고 또 헌데와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결점이 있다면 가끔 가다가 몸이 장인님은 이거를 채심이 없이 들까본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놀아.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를 잘해 얘는. 누가? 점순이가. 천방지축이야. 왜 그런 애 있잖아. 막 들떠가지고 다니는 애들 맨날 뭐 넘어지고 막 떨어뜨리고 드라마 주인공 같은 애들. 그치?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깻밥을 쳐서 흑투성이의 밥을 곧잘 먹인대.
밑줄. 안 먹으면 무한히 할까 봐서 이걸 신고했대. 얘들아 무슨 소리야? 점순이에 대한 나의 배려인 거야. 점순이가 맨날 뭘 엎어? 밥상을 잘 엎어. 그러면은 나한테 이제 막 참 같은 거 갖다 준단 말이에요. 참 같은 거를. 그럼 그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걸 오다가 맨날 어떻게 하는 거야? 엎어. 그걸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얘는 집에서 또 혼나겠지. 그럴까 봐 어떻게 먹는 거야. 또 나는 어떤 성격이야? 너무 착하지. 너무 착해. 의적의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자,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뭔가 다른 날이야 느낌이. 성은 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놨대. 곱게. 평상시랑 달라.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이 당시에는 그랬죠. 남녀 사이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결혼할 사이여도 저만큼 떨어앉아가지고 밥을 먹게 했다는 거야. 자, 근데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면서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게 했대 나를. 그릇을 포기면서 이러는 거야.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리인지 밤낮 1만 원 돈 빨대는 거야. 그랬어. 눈빛을 쳐보세요.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야? 왜 결혼 시켜달라고 안 해? 이 뜻이잖아. 그치?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는 정신이 삐쭉 어떨떨했다. 귀엽지?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는 있는가 싶어서 너무 답답해. 공중에 대고 그럼 어떡해? 이래. 그랬더니 내가 정순이가 너무 화가 나서 성례를 시켜달라고 해야지 뭘 어떡해? 이랬어. 속마음을 말해버렸어. 대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파이해서 그래도 자기도 민망한 거야. 어린 소녀야.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생판인지 맥을 몰라 그 뒷모양을 덤덤히 바라보았다.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품이 드러나죠. 순진무구 그 자체야. 순진무구. 봄이 되면 온갖 초목에 물이 오르고 싹이 튼다고 한다. 아마 사람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부쩍 속으로 잘한 듯 싶은. 키는 비록 저렇게 조그마지만 아직 그래도 뭐야 쟤 애가 아니구나 더 이상. 뭐 저런 애 보고 성례를 못한다고 그러지?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장인한테 들이받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들이받는 일에 대해 들이받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이 점순이의 충동질이었어. 내 여자가 나더러 바보 같다 그러거든. 나중에 더 심해. 이거 1차 충동질이고 2차 충동질을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이러니까 수염을 잡아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가가지고 수염을 점순이가 보고 있으니까 막 수염을 더 열심히 점순아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점순이가 막상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편을 들어요. 재밌어요 소설.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소설이지만 절대 뭐 일제강점기의 문제라든가 비극적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교활한 장인과 우직한 대리사이 사이에 일어나는 재미있는 갈등, 성례를 둘러싼 갈등 정도입니다. 자, 이 소설은 그러니까 그만큼 문학적 가치가 큰 거지 사실 실적 배경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장인과 우직한 대리 사이의 해학적 갈등이고 별표예요. 이거 시험 문제예요. 그냥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자, 토속적 그리고 방언, 비속어의 사용과 등장인물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해학성을 것. 출제할 포인트는 되게 많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장인의 성례를 약속하고는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두 사람의 결혼을 미루고 있다. 맞죠? 장인 대신 소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소극적 성격을 알 수 있다. 맞죠? 귀엽지? 자, 문제 풀어보죠. 1번.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치해서 사건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아니죠? 과거의 사건을, 그쵸? 작년 이맘때도 그랬고, 엊그제 이러면서 현재 상황에 끌어들여 인물의 관계를 드러내고 이게 답이고요. 현학적 표현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것들도 다 어렵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한자성어를 많이 쓴다든가 외래어를 쓴다든가 막 유식한 말, 어려운 이론만 동원해서 쓰려고 한다거나 그걸 과하게 하면 현학적 표현이라고 해요. 전혀 아니고요. 해학적 성격도 아니고 잘못한 것 같아. 작중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중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노노. 작중인물이 자기 얘기하는 거 자기 얘기.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잖아. 점순이 이랬고 장인은 이랬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치?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주는 액자식 구성?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다녀오세요.